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코인 타임즈입니다. 4월 10일 목요일 오후 6시 15분 비트코인 현재 1억 2천만 원대까지 간밤에 소폭 상승을 해주었고요.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만 관세를 125%로 올리고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90일 유예한다,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체 자산 시장이 좀 반등을 한 모습입니다. 그래서 비트코인도 어제 일봉상 6%대에 가까운 장대 양봉을 그려주면서 반등을 성공을 해줬고, 이더리움은 어제 일봉 11% 상승한 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 관세 전쟁에 대한 흐름 자체는 결국에는 중국과의 어떤 맞대결, 요 양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, 나머지 국가들에게서는 어떤 갈등이나 충돌을 좀 피하려고 하는 트럼프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국과 중국, 이 양강의 대결로 관세 전쟁이 좀 좁혀졌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요 구간 계속해서 지금 하락세를 쭉 이제 보여주고 있지만, 저점을 탁탁 갱신하고 나서는 그래도 한 번에 이제 V자로 쭉쭉 올려주는 흐름이 나왔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기존의 저점 76.6K를 깨고 74.5K를 찍고 나서 물론 반등이 나왔습니다. 여기서 쭉 반등 나왔지만 이후에 다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결국에는 이 내려오고 나서 이전의 이제 저점 74.5K를 안 깨고 지켜줬어요. 이더리움은 저점을 깼지만 비트코인은 저점을 깨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요 이제 쌍바닥 구간까지 해서 이제 그 공포감을 좀 극대화시키다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W자 반등이 터졌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그럼 이 반등세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하고 또 상당히 강하게 일자로 터진 모습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올라갈 때 일자로 퍼 올려주는 이 봉 자체가 이제 하나의 기준봉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, 그것은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죠. 좀 강하게 내려찍는 일자 봉이 터지는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. 물론 여기는 좀 특수 상황으로 봐야 됩니다. 이 봉 자체는 트럼프가 이때도 트루스 소셜에서 글을 올려가지고 좀 인위적으로 펌핑을 준 그런 흔적인데, 바닥권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일자로 터졌다라고 이제 하는 것은 뭐 이 당시 작년 8월 같은 경우에도 이 일자봉 이후에 바닥을 깨지 않으면서 쭉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고, 올라가는 와중에서도 이런 일자봉 여기도 터지고 나서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흐름이 나옵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반등에서 그것도 이제 바닥권에서 최악의 공포 구간에서 터진 이 비트코인 일봉상 달러 기준으로는, 이 달러 차트 기준으로는 8% 종가 마감을 해준 이 일봉 굉장히 세게 말아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요 구간에서 특히 이제 재료가 좀 확실히 또 있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해서 90일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기본적인 관세만 이제 뭐 다른 국가에서는 10% 관세만 부과를 하고 중국에 대한 문제만 이제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. 근데 결국에는 중국이 이런 미국과의 관세 전쟁을 조금 탈피하기 위해서 위완화를 찍어내면서 위완화의 가치를 좀 떨어뜨리면서 결국에는 화폐를 찍어낼 건데, 보시게 되면 파란색이 비트코인 가격이고 검은색이 중국 유동성입니다. 결국에는 이제 중국에서 유동성을 쭉 풀을 때 비트코인 가격도 이제 상승을 했었던, 물론 이제 전체 M2 미국과 이제 중국의 이 자본의 흐름, 화폐의 양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전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미국과 중국이기 때문에, 이 중국의 유동성을 이렇게 풀게 되면 관세 전쟁을 이제 하게 되면서 중국의 유동성을 더 풀 수가 있다는 얘기죠.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요 자리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진 자리에서 중국이 실제로 유동성을 지금 풀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유동성을 풀게 된다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도 어느 정도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생겼다,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아서 헤이즈 같은 경우에도 중국 위안화 절하 시 비트코인으로 중국 자본이 유입되면서 가격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. 2013년과 2015년에도 동일한 흐름이 발생했고 2025년 이번 연도에도 발생을 할 수가 있다,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특히나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인민은행이 위안화 고시 환율을 1.9% 낮췄는데 하루 기준으로 사상 최대 평가 절하를 했고 비트코인 가격의 반등 계기가 됐다,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번에 나온 이런 일자 상승, 강력한 이제 V자 골파기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나온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, 그에 대한 재료가 좀 확실했다. 전체에 대한 이제 관세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조금 사라지면서 전체 자산 시장이 반등을 했고요.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. 12%까지 반등을 해주면서 나스닥도 굉장히 비트코인과 조금 비슷한 모습으로 이렇게 W자를 그리고, 어떻게 보면은 뭐 그동안에 비트코인은 나름 방어를 좀 하면서 빠졌다라고 한다면 이 나스닥은 훨씬 더 방어력이 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서 굉장히 공포감을 줬던, 이렇게 이제 요 며칠 사이
크게 빠지면서 가격적인 하락이 많이 나왔었던 구간을 보시면 거의 한 3일 4일 정도 빠졌던 갭을 한 번에 메운 모습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일자 반등을 했을 때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, 이제는 이 정도로 나스닥의 V자 골파기를 좀 메워줬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나올 수 있는 흐름은 조금 이런 식으로 눌리더라도 저점까지 안 가고요. 이런 식으로 눌리더라도 어느 정도 눌리다가도 그 다음에 또 고점 돌파하고 이런 식으로 고점 돌파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. 아마도 이제 중국과 미국의 유동성 플러스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하까지 빠르면 5월달 혹은 그 전이라도 내릴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좀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,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도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다시 갈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반등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S&P 500 지수죠. 나스닥뿐만이 아니라 전체 다우까지 합친 500대 기업의 지수가 하루 만에 10% 올라가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 번째로 급상승한 그런 일봉을 만들어냈습니다. 트럼프가 만든 거죠. 트럼프가 내리고 트럼프가 올렸다. 과연 이제 미국 최고의 대통령으로서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,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. 다만 그래도 이런 나스닥의 변동성에 비해서는 비트코인은 그래도 나름 이 가격적인 방어를 어느 정도 좀 잘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, 뭐 사실 이번 주에 주봉이 이런 식으로 양봉 마감을 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의 이제 하방 이탈이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저점을 조금 크게 이제 3번을 낮춰놓고 조금 추세 반전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할 수는 있습니다. 이제 요 박스 안에서 약간 이제 요 박스거든요. 요 박스 하단 박스에서 위쪽으로 88K 벽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88K를 계속 못 뚫고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지선이었고 여기서는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이 88K를 뚫어주는 게 좀 중요합니다. 뚫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후의 추세는 다시 한번 위로 돌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11만 달러에서 12만 달러 정도 선까지 조금 볼 수 있는 여기서 이제 횡보하다가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고점 쳐주는 그림도 노려볼 수가 있겠다,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힘든 관세 전쟁이었지만 지금 어쨌거나 조금 끝이 나고 있고요. 그리고 한번 이렇게 유예해놓고 이렇게 좀 흘러가다 보면은 미국도 중국에 집중해야지 다른 나라들한테까지 지금 공격하고 공격받고 이런 상황은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. 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팩트는 전 세계에다가 10% 추가 관세를 매긴 거는 팩트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로 합의를 하고 이 중국과의 어떤 이제 이런 협상들을 또 아마 또 앞으로 이어나가지 않겠나,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뉴스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지금까지 악재만 나왔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좀 호재만 조금 나오면서 시장이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단일 일봉으로 굉장히 강한 V자 반등이 나온 점 굉장히 희망적이고, 단기간에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밤에 또 CPI 발표도 있습니다. CPI는 이런 관세 쇼크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조금 전망치를 시장은 좀 좋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. 전달에 지금 2.8% 나왔는데 이번 달은 2.5%가 나올 것이다, 요렇게 지금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. 물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살짝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달 2.8에서 2.5%로 좀 낮아질 수가 있다. 그러면 당연히 또 이거 호재거든요. 그래서 CPI가 만약에 오늘 밤 또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2차 상승도 노려볼 수 있다. 원래 이제 상승이든 하락이든 나올 때 방향대로 좀 쭉쭉 나오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지금도 비트코인 쭉 여기서 74.5에서 쭉 올릴 때 83.5K까지 찍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전에 고점 자리를 이렇게 탁 넘겨주는 흐름이 나왔다는 게 긍정적이고, 이제 여기 구간에서 조금 버티다가 CPI가 좋게 나오면 또 위로 이렇게 또 올라갈 수가 있겠죠. 자, 그랬을 때 비트코인은 84에서 85K까지도 회복해주고 또 주말 맞이해서 또 이렇게 좀 밀리다가 또 다음 주에 올라가던지 그런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. 그래서 오늘 밤 나올 CPI 굉장히 중요하고요.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예측치대로만 나와준다라고 해도 호재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흐름 자체는 이제는 좀 반등 쪽으로 다시 한번 대추세 자체를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안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밤 CPI도 같이 지켜보면서 시장의 롱숏 타점, 차트 분석 내용들 계속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마디로 비트코인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동안에 어려운 이 관세 전쟁으로 통해서 하락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이 하락을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지점에 도달을 했고, 어제 확실한 전 세계적으로 90일 유예, 관세 유예라는 소식을 트럼프가 내뱉으면서 시장 반등을 이끌어냈다,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그에 따라서 이더리움도 나름 이제 반등을 좀 잘 해준 모습이죠. 이더리움도 쭉
이제 일봉상 어제 바닥권에서부터 13% 정도 어제 일봉 양봉 마감을 해줬고 쭉 올려놓은 다음에 조금 밀리고는 있습니다. 원래 알트들이 변동성이 좀 더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바닥권에서 알트들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좀 더 세게 올릴 수 있고 조정도 좀 더 세게 맞을 수는 있겠죠. 다만 이 전체 이더리움도 이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과도하게 떨어졌습니다. 어제 이 구간에서 뭐 한국의 이제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수 매수에 이제 진입을 했다. 원효띠 같은 경우에도 이더리움을 어제 거의 최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640억을 해서 하루 만에 85억 뭐 이런 식으로 또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도 지금 구간 같은 경우가 이더리움도 이제 바닥권이다. 물론 알트들은 특성상 좀 흔들기가 심하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. 이번에도 비트코인은 바닥을 안 깼는데 이더리움은 여기서 쌍바닥을 좀 깨고 올렸거든요. 이런 식으로 깨고 이렇게 또 올린 뭐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변동성 자체가 알트코인들이 비트보다는 훨씬 조금 더 이제 크게 나오는 그런 측면이 있다.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뭐 그런 측면들이 뭐 시장이 안 좋을 땐 더 안 좋게 나타나지만 또 시장이 올라가는 흐름 안에서는 또 탄력성이 있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도 이더리움도 이제 요 정도 자리랑 비교할 만하다. 주봉상으로 이런 대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는 세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 당시에 126% 정도 반등이 나왔던 2022년 6월 달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도 굉장한 하락세가 쭉쭉쭉 나가지고 반등이 쭉 126%가 나오죠. 그러면 지금 자리는 저점을 높여놨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요 정도 반등폭을 조금 대입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2400짜리, 2500선까지도 V자로 이렇게 쭉 여기서 보면 주봉입니다. 주봉이기 때문에 한두 달은 걸릴 수 있죠. 올라가는데 한두 달 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또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이더리움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. 너무 많이 내렸다.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은 본격적인 이 관세 쇼크가 나오기 시작한 지점으로 따지자면 한 2000선 정도가 되고요. 거기서 조금 더 말아 올려준다면 이전에 반등폭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2400에서 2500달러 선까지의 반등은 고려를 해볼 만하다. 그랬을 때 지금은 여기 저점 자리를 이제 1400달러 정도 손절을 잡고 위쪽으로 2400까지 한번 노려보는 전략도 한두 달 안에 조금 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손익비가 좋은 매매 전략이 아니겠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이어서 현물 ETF에 대한 옵션 거래가 전격적으로 승인이 됐습니다. 이것도 호재로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9개월간의 심사 끝에 이루어진 결정이고 ETF 주식에 대해 옵션 상품을 상장 및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소액 자본으로 레버리지 효과를 제공을 하면서 가격 하락에 대한 해지 수단, 그러니까 이것도 옵션이기 때문에 롱숏 상방 하방에 다 조금 이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투자 수단이 조금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확장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한 ETF에 대한 범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호재를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이번에 폴 애트킨스 친암호화폐 성향의 SEC 위원장이 좀 이제 등극을 했습니다. 공식 인준이 되었고요. 이제 폴 애트킨스 산하의 SEC가 앞으로 좀 비트코인 시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규제들을 완화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좀 생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흐름들도 암호화폐 시장이 좀 호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한 또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제 ETF에 대한 스테이킹, 그러니까 이자를 더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옵션이죠. 그래서 ETF 스테이킹에 대한 것도 SEC 신임 위원장 취임 이후에 결정이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폴 애킨스 SEC 위원장이 정식 취임을 한 지금 상황에서 이더리움 ETF에 대한 이 스테이킹 기능이 추가가 공식적으로 이제 승인을 해줄 것이냐, 그게 또 가장 관건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스테이킹도 현재 피델리피, 21 쉐어즈, 그레이스케일, 프랭클린 템플턴 등이 요거를 다 허용을 해달라고 다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. 그래서 큰 이변이 없다면 아마 조만간 이더리움 ETF에 대한 스테이킹 기능 추가도 공식적으로 좀 허가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흐름들,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2000, 단기 2000, 조금 중기적으로 본다면 2500선까지도 V자로 반등이 좀 가능하지 않나. 지금 충분히 그런 상황으로 조금 들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, 무엇보다 이런 이제 변동성이 큰 이런 시장에서는 대추세를 돌리냐 못 돌리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흐름인데, 사실 이 대추세라는 것은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. 떨어질 때도 지금 4천에서 거의 원웨이 하방으로 이제 쭉쭉쭉쭉 떨어지기만 했어요. 근데 사실 이 떨어지는데도 나름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. 트럼프가 새로 취임하고 나서 시장에 거품이 많이 껴있었고 금리 인하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거품을 한 번에 걷어냈다.
트럼프가 시장에 거친 거품을 한 번에 걷어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연준도 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. 뭐 사실 중국도 관세 전쟁에 맞춰서 돈을 찍어내야 되는 상황. 전 세계적인 유동성을 좀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쇼크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, 결국에 이런 쇼크,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런 쇼크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다. 그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쭉 떨어지다가 추세가 바뀌게 되면 또 쭉 올라가는 추세로 바뀌게 됩니다. 그러니까 숏은 짧고 롱은 길어요. 그래서 숏 추세가 끝났다라고 한다면 롱 추세가 또 길게 이어질 수 있는 게 사실이고, 시장은 항상 그렇게 또 고점 돌파를 해왔었기 때문에 뭐 사실 비트코인이야 가격 방어를 좀 나름 잘 하고 있지만 다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나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. 그렇지만 전체 시장이 다시 유동성으로 인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알트들은 떨어진 폭을 상당히 좀 빠르게 메워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지금 찾아오고 있다,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뭐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잡코인들 위주로 상승이 나오고는 있지만, 이렇게 이제 잡코인들 한번 상승이 쭉 나온 다음에 또 메이저, 준메이저 사이클이 한번 오거든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더리움의 사이클과 아마도 맞물려서 올라가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, 전체적인 흐름상 이 이더리움의 업비트 차트로 보셔도 이 주봉 관점에서 보시게 됐을 때 결국에는 이 주봉으로 쭉쭉쭉쭉 내려오다가,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주봉으로 그냥 다 음봉이죠. 다 음봉입니다. 중간중간에 이번에는 뭐 살짝은 껴있었지만 이 당시에는 완전히 그냥 새파랗게 한 번도 양봉 안 주고 이런 식으로 좀 급격하게 떨어졌어요. 그러니까 전체적인 형태로만 놓고 본다면 이 당시 하락이나 지금 나온 하락이나 굉장히 형태가 비슷하다.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연속적인 주봉, 음봉 하락 뒤에 이런 식으로 양봉을 띄워주게 되죠. 주봉으로 양봉을 한번 띄웁니다. 만약에 이번 주 주봉 양봉 마감하게 된다면 바닥일 수 있다는 거예요. 여기서 바닥 찍고 쭉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추세를 이런 식으로 올라갔듯이 주봉으로 양봉이 뜨게 되는 순간부터가 대추세 반전의 시작점이다. 그렇게 심플하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그거는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기는 한데, 이 하락했던 추세가 워낙 또 심했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럼 이 이후에는 단기 반등 한번 주고 나서 조금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이 안에서 저점을 어느 정도 박스 흐름, 저점을 형성하는 이 박스 흐름이 나온 이후에는 그 박스를 돌파하는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내려올 만큼 내려왔으면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어도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사이클로 충분히 갈 수가 있다,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개별 알트에 대해서도 비트코인이 반등을 할 때 조금 강하게 튀어 올라와주는 그런 코인들을 하는 게 좋습니다. 다만 지금은 조금 잡코인들 위주로만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, 아마도 이제 시장의 큰 형님들 비트와 이더가 먼저 좀 가지고 나서 아마도 이제 요런 이제 메이저라든지 이 트럼프 일가에서 들고 있는 이런 코인들, 그 다음에 수위라든지, 그 다음에 이제 온도 파이낸스도 어제 조금 반등을 좀 세게 했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약간의 이 개별 알트 들 중에서도 확실한 좀 쓰임새가 있고 테마가 있는 코인들 위주로 앞으로도 강세를 보일 것이다. 그리고 이제 그런 코인들을 조금 다 준비를 해서 최대한 상승.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하락장이었지만 저는 이 어제 4월 이제 관세 조금 90일 유예가 나온 이후부터는 추세 자체가 이제 돌아가는 시즌으로 들어갔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추세를 돌리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또 알트들도 그 안에서 이제 개별적인 움직임이 나오면서 개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이제는 좀 열리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굉장히 조금 마음고생 심하셨던 분들도 지금부터는 추세가 좀 바뀔 수 있다,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장 반등 관점으로 이제는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,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고, 주말 계속해서 움직임, 오늘 밤 CPI까지 계속해서 분석해서 카톡방에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